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최근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이틀 연속 강세 후에 첫 번째 이제 눌림목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눌림목 과정에서 우리가 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상당히 좋은 어떤 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올해 들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방송에 대해서 지금 이제 네 번째로 방송하는 것 같은데, 뭐 강조한 바와 같이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에서 2023년도 장세를 빛낼 몇 가지 이제 핵심 주력주 혹은 이제 주도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일곱 종목 정도를 이제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가장 이제 베스트 종목이라고 나름대로 이제 잡으러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 매수를 하더라도 이번 그 눌림목 조정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제 어떤 그 핵심 포인트는 역시 그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2022년도 작년이죠. 작년 영업이익이 원래는 이제 한 6천억대 한 초반, 뭐 많아봐야 한 중반 정도로 생각했는데, 최근 이제 그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7천억이 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주가 자체가 이제 그 3만 원대를 돌파했어야 정상인데, 시장이 대략적으로 워낙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그 2만 뭐 4천 원에서 2만 5천 원대 박스권에 상당부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시황도 이제 그 개선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강하게 이제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눌림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썸네일 제목을 보면 제2의 중동 붐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이제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1970년대, 저도 이제 당시에는 이제 어렸습니다. 1970년대 중동 붐 같은 경우는 원유, 오로지 원유 생산을 위한 이제 전반적 그 사회 인프라 확대가 이제 핵심이었는데, 이번에 그 제2의 중동 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사우디를 중심으로 화석 연료 시대가 이제 화석 연료 시대의 어떤 한계를 느끼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네옴시티 알죠? 네옴시티 관련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그 도시의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하죠.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하죠. 발음이 좀 안 되는데,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제2의 중동 붐을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전망과 전략.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현재 시간이 1시 25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한 마이너스 한 700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조정, 눌림목 조정 한 이틀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좀 이제 공격적이신 분이라면 서서히 이제 물량을 좀 확보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나름의 어떤 그 전략 그리고 목표가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 이제 서울경제신문 이제 1월 31일자 기사가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이제 그 순방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37조, 약 한 37조에 달하는 MOU를 체결했는데, 원래 그 양해각사라는 거 자체가 뭐 어떤 경험적으로 봐서는 실제로 이제 그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 대략 한 10% 정도에 불과하는데요. 자, 요번에는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그 현실화, 상당 부분 이제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2의 중동 붐과 맞물리면서 이제 가는 건데요. 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사실 그 윤석열 정부 단독의 어떤 그 공이 아니죠,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그 문재인 정부서부터 이어왔던, 혹은 이제 그 사실 원초적으로 따지면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서부터 이어왔던 우리의 어떤 그 캐리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사실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뭐 정치적으로 또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오롯이 사실 그 윤석열 정부의 몫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떤 그 경제 어떤 그 총체적인 힘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1970년도 그 중동 붐서부터 그 한국 경제가 상당히 중동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만큼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뭐 거기에는 뭐 인맥도 있고 많은 어떤 그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 거기에 따른 어떤 힘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신영증권 2월 1일자 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하이 퀄리티 스탁. 그 저희가 이제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가 이제 매년 연말이 되면은 그 다음 해 어떤 그 경제 전망, 증시 전망, 혹은 이제 과연 어떤 것이 주도주가 될까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핵심 주력주,
나름의 어떤 그 볼륨이 있는 그 주력주 7종목,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스트 중소형주 10종목. 지금 중소형주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자, 여하튼간 이제 그 핵심 주력주 7종목 중에서 첫 번째가 과연 무엇이 될까? 저희가 이제 사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하이브를 굉장히 많이 밀고 있죠. 밀고 있는데 안정성과 함께 이제 그 안정성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최고의 어떤 수익률을 달성할 종목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이제 전 임직원이 고민을 한 끝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삼성 엔지니어링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추천 당시보다 좀 높게는 사야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우리가 신뢰를 갖고 좀 매수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10년 만에 제목이 지금 하이 퀄리티 스탁인데요. 그 좌측을 보시게 되면 10년 만에 수주 매출 동시 10조 원 달성을 했다라는 건데 원래 이제 2022년도 예상 수주액이 한 8조 원대를 예상했는데 4분기 실적과 실적 발표와 동시에 10조 원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온기로 이제 예상 영업이 7천억이 넘을 것이라는 이제 그런 그 전망치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굉장한 것 같아요. 저희가 2021년도 주가가 한 13,000원, 4,000원대 저희가 그 또 역시 그 핵심 주력주로 저희 추천해서 당시에 이제 그 사실 불과 막 한 달여 만에 주가 28,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당시가 이제 그 3,600억에서 여기 지금 우하단에 보시게 되면 2020년 영업이익이 3,600억에서 2021년 5,000억.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따지면 38%입니다. 38% 영업이익 증가율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100% 올라갔어요. 그런데 2021년도 그 영업이익 5,000억에서부터 지금 이제 7,000억대까지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나 가장 어떤 그 주가가 못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 리스크가 컸죠.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황이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죠. 시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박스 상단을 이제 돌파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 3만 원 돌파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3만 원 돌파는 지금 이제 주가가 26,000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3만 원대 돌파는 이제 무리 없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가장 이제 우리가 그 상식을 동원해서 가정하더라도 35,000원 정도는 뭐 충분하다고 보는데 거기도 탄력을 받는다면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2022년 동사 매출액과 영업이 각각 이제 전년 대비 34%, 39% 증가한 거죠. 굉장히 영업이 잘한 거죠. 이러면 주가가 사실 이미 3만 원대를 이제 돌파했어요. 정상이에요. 자, 매출이 10조 540억, 그 다음에 이거 영업이 7,030억을 기록했다고 하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한 6천원대 초반, 많아야 한 중반 정도로 예상을 했고, 연간 수주액이 한 10조 정도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8조대로 생각했죠. 올해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한 12조 정도 수주를 예상하고 있는데, 13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보고서가 이제 보고들이, 그런 어떤 그 전망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2023년 12조 원 신규 수주, 그리고 수주 잔고 20조 원 헤드리 체력을 갖췄다는데, 23년 동사의 신규 수주는 15조 원, 매출이 10조 5천억, 영업이익이 7,650억인데, 오른쪽 보면 지금 7,850억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오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7천억대 후반에서 8천억까지도 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해당 영업이익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라고 그러고, 자, 그리고 이제 그 2023년은 이제 그 피드 투 EPC.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피드라는 게 이제 기본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PC라는 게 설계에서부터 조달과 시공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괄 체제라고 그러는 거죠. 일괄 생산 체계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플랜트 기술이 이제 많은 그런 식으로 EPC 체계로 수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어떤 그 실전 수행 결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제 원년으로 뭐 기록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DBNR은 이제 우리가 모듈형으로 DBNR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플랜트 수출하면 현지에 가서 다 EPC 방식으로 현지에서 다 조달해서 생산하는데 시공을 하는데, 이 DBNR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해서 이제 그 모듈 형태로 제작해서 배로 실어 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최신 뭐 유행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뭐 사우디라든가 시라왁 메탄올, 시라왁 메탄올, 시라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말레이시아 이제 대형 프로젝트고요. 그다음에 쉘 OGP 같은 경우도 말레이시아 이제 가스 플랜트를 의미합니다. 이런 등에서 이제 그 뭐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신용증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바텀업 방식을 많이 추구하고 개별 종목에, 중소 개별 종목에 굉장히 또 경쟁력이 있는 증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대형주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목표 주가를 38,000원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최소 상식적 선언에서 최소 35,000원을 제시했는데,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한번 상승으로 전환되게 되면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겠죠. 관성이라든가 가수유가 개입돼요. 가수유가. 저는 뭐 4만 원 정도는 뭐 거의 눈에 보이지 않나. 4만 원 돌파하고, 저희가 이제 대략 한 2만 4천 원에 저희가 주력주에 편입을 했고, 회원들한테 추천하고 제가 방송도 했던 것 같은데요. 2만 4천 원에서 곱하기 2 하면 4만 8천 원이죠. 하여튼 맥시멈 하여튼 그 4만 8천 원, 한 5만 원 정도까지도 일단 우리가 뭐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때 실적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가치주입니다. 가치주. 대략적으로 지금 PBR 지도 한 1.5배 정도죠. 1.5배에다가 1.5배면 여러분 청산가치가 1배예요. 청산가치에서 50% 정도 할증을 받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저평가 상태로 봐야 되겠고, 퍼가 한 7배입니다. 그러니까 퍼는 굉장히 저퍼입니다.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은 PBR도 굉장히 중요한데, PBR이 이제 기본이죠. 그런데 퍼 기준으로 많이 봐야 돼요. 퍼가 7.6배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갖고 물린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리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 기초적인 펀더멘탈을 우리가 흔히 이제 PBR 개념으로 하는데, PBR이 좋고 그다음에 퍼가 낮다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해요. 주가는 우리가 매매하다 보면 물리는 경우가 이제 부지기수죠. 그러더라도 실적, 그다음에 펀더멘탈에 튼실하다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또 주가가 빠지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휴비츠가 이제 베스트 중소형주 10종목 중에서 첫 번째가 휴비츠입니다. 휴비츠가 사실 첫 번째 추천할 때가 10,000원 정도 후반이었어요. 10,000원 후반인데 10,000원 후반에서 11,000원 정도라고 보죠. 11,000원에서 10,000원이 살짝 깨졌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워낙 실적이 좋고 또 펀더멘탈이 받쳐주고 거기다 이제 성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복원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히려 그 조정 구간을 저는 눌림목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실 그 현실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세력이 어떤 흔들기 위한 어떤 그 눌림목 과정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자, 어제 방송했던 게 이제 휴비츠하고 JVM 같은 경우죠. 특히 이제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오르는 파동이라면 사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안전하고 좋은데요. 만약에 내가 손실폭이 작년에 많이 컸다라면 이런 거 중소형주 쪽으로 우리가 한번 단기에 한번 크게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투자증권 쪽에서 제가 캡처를 잡았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해외 수조 파이프라인.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리먼 사태 이후에 전 세계에 있는 돈이 사실 미국으로 다 몰렸어요.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관이 지속됐고, 그게 이제 사실 4차 산업혁명, 우리가 흔히 이제 나스닥 뭐라 그러죠? 하여튼 성장주 중심으로 굉장히 높은 바벨탑을 세우는데, 미국은 지금 사실 어찌 보면 물론 이제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전히 기득권의 헤게모니를 이제 갖고 있지만, 하여튼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 상당한 어떤 균열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특히 중동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신흥국 쪽으로 자본이 다시 재편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중국도 괜찮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불확성이 높고 어떤 리스크가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중동이 상당 부분 얘기가 좀 길어지겠는데, 하여튼 중국이 상당 부분 어떤 만회할 수 있는, 중국은 사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전 세계 증시가 다 오르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오를 때 오히려 거꾸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 쪽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좋은 기회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수주 목표가 보면 요르단, 알제리, 사우디가 사실 중동의 맹주죠. 지난번에 이제 빈살만이
그 누구였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빈살만이 뭐 하여튼 그 부가 대단하다고 그러죠. 빈살만이 한국에도 이제 우리 서울에도 방문했었는데 여하튼간에 사우디 시장이 뭐 이유가튼간에 이제 가장 큽니다. 수주 규모도 이제 사우디가 가장 크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사우디, 그다음 아랍에미리트나 터키, 인도네시아, 인도, 사우디. 지금 이제 2023년도 수주 목표가 대부분 다 중동 쪽에다 몰려 있고 아울러서 인도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인도가 이제 조만간에 인구수가 중동을 앞선다고 하고 인도는 또 기술력이 상당하죠. 그리고 미국하고 굉장히 또 나름의 어떤 친화적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 우리가 지목할 필요도 있죠. 인도 관련주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발굴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돈이 되는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리먼 사태 이후에는 철저하게 2020년 정도, 2021년까지는 미국 중심으로 미국으로 계속 돈이 몰렸다면 이제는 미국에서 떠나서 중동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이제 신흥 개발국 쪽으로 자본이 계속 몰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 주가가 오른 거죠.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몰리기 때문에 거기서 그 지역에서 상당한 어떤 부가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서 이제 보고서에서 DBNR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약자가 도스 보카스 뉴 레피너리 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플랜트 수출하는 게 현지에 가서 물론 설계는 이제 국내에서 하겠죠. 현지에 가서 이제 자재를 조달하고 시공을 하고 그러는데 아예 우리나라에서 자체 모듈 형태로 제작해서 배로 실어 나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신의 어떤 공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월봉구 차트가 되겠는데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거죠. 자, 하여튼 영업이익 흐름 과정인데 2015년도에 대규모 어떤 증자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과거 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2011년도에 주가가 17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17만 원서부터 지금 2만 원이니까 너무 싸다. 이거는 좀 왜곡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알아서 우리가 지금 잘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2020년에 영업이 3,600억이었는데 2021년도에 5천억이요. 38%. 영업이익 증가율이 38%였거든요. 주가는 이제 더블 났어요. 저희가 당시 13,000원대 혹은 14,000원 정도 추천해서 이게 불과 3개월 만에 아까 제가 1개월이라는데 그건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3개월 만에 주가가 더블이 났습니다. 28,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그리고 약 한 1년 반 동안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버렸어요. 박스권 상당히 대략 28,000원 되거든요. 근데 그 구간에서 영업이익은 5천억에서 7천억대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 한 7,800억 혹은 8천억을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라면 주가는 최소한 4만 5천원 가야 되겠죠. 저는 4만 원대가 보이거든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잘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어제 그제가 이제 초강세였죠. 어제 그제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4분기 실적 발표한 게 강세를 보였고 어제도 의외로 강세였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대형주가 보통 이틀 오르면 그 다음날은 조정받기 마련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눌림목 쪽 이틀째 사는 게 이제 맞습니다. 이틀째 사는 게 이제 맞는데 가격만 맞는다면 좀 사봐야 되겠죠. 가격만 맞다면 대략적으로 5일동 평균선 가격이 이제 25,5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라면은 충분히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자, 지금 우하단에 보시면 이제 이틀간에 걸쳐서 대량 거래가 발생됐는데 그게 저는 이제 1차적으로 3만 원대 강하게 돌파를 하기 위한 에너지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거래량은 사실 에너지입니다. 거래량은 돈이에요. 거래량은 이제 분산 물량, 팔아먹은 물량도 될 수 있지만 해석에 따라서 매집한 물량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당연히 이제 매집한 물량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조정 이틀째 정도 대략 그냥 제가 정확히 어떻게 가격들을 짚겠습니까만은 25,500원 정도 전후에서 산다라면은 물리더라도 좀 행복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회사 하여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종목이니까 나름대로 좀 안심을 하면서도 또 기대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고요. 영업은 제가 여러 차례 영업 얘기를 하면 사실 많이 불편하죠. 저도 사실 다른 어떤 어떤 형태로든지 영업 얘기를 들으면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영업은 저는 가입은 이기적으로 하는 거로 봐요. 혼자 하는 것보다 낫다. 혼자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낫다 하면 사실 충분하게
가입할 수도 있고 또 아울러서 지금 이제 회원 가입비도 모든 물가가 다 올랐는데 회원 가입비는 거의 뭐 반토막 이하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니까 하여튼 그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조남하고 그다음에 보유 종목을 수량까지도 보내주시면은 제가 우선순위 종목을 다 분석을 해드려요. 그래서 나름의 어떤 그 고객 성향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